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이제 애퍼러를 따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까지는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했었다면은, 이제는 뭐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등을 이제 필두로 해서 해외 진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 가끔씩 말씀드리는 것이 이 내수 기업이었다가 강력한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더 네이처 홀딩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특히나 6월 텔레그램 방에서 가장 첫 번째 글로 말씀드렸던 거죠. 폭발적 소비,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로 종식이 되면서, 물론 저는 과거부터 텔레그램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있어도 없고요, 없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신종플루와 같은 그런 식의 이제 종식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역시나 그러한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제 몇 년간은 이제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백신을 맞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치명적인 결함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중증으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번의 그런 변이만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한두 번 정도 더 맞이한다면 결국 이 독감과 별다를 게 없는, 그러니까 감기와 별다를 게 없는 그런 흔한 그런 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신 접종이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로 코로나의 종식을 앞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리상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물론인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 생활 속의 그런 심리상에서 코로나라는 그런 병 자체가 굉장히 좀 가벼운 병으로 치부될 수 있는 상황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폭발적 소비 혹은 경제의 정상화, 경기의 정상화, 내수 경기의 정상화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클래시스죠. 클래시스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만, 저는 참고로 핵심 기업들 위주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려요.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번 거의 매일 저번 달, 뭐 4월 달부터 해서 거의 매일같이 강조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고, 이슈 분석을 해드리고,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분석을 해드리면서 정말 강조드렸던 그런 기업이고, 사실 영상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상으로도 말씀드렸고, 이건 5월 5일에 코로나 이후를 생각할 때 최대 수혜 기업 클래시스 압도적 성장, 14,250원대에서 5월 5일이면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말씀드렸고, 14,250원대에서 현재는 주가가 좀 올랐어요. 현재는 이제 16,650원까지 대략 한 16%가량, 아니다, 16% 아니죠. 한 13%? 네, 13에서 14%가량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한 달 만에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6.5%, 16.5% 수익 중입니다. 그 외에도 배럴에 대해서도 이제 영상을 찍어드렸었고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배럴 같은 경우에도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6%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럴도 마찬가지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종식에 따른 폭발적인 소비를 충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기업이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지금부터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이 폭발적 소비를 어느 업종 혹은 어느 기업이 그대로 빨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으로서 그런 발걸음을 천천히 옮길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의료 쪽에서는 이제 더 네이처 홀딩스도 꽤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이건 텔레그램 방 글이에요. 텔레그램 방에서 6월 1일에 첫 번째 글입니다. 첫 번째 글로 6월 1일에 적어드린 글인데, 자, 단기적으로 가장 유심히 봐야 하는 이슈는 뭐니 해도 코로나 종식 및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백신 확보가 늦어지긴 했지만 빨리빨리 민족답게 아주 빠른 백신 접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올해 내에 집단 면역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의 정상화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60세 이상군부터 투입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망이 노령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봤을 때 머지않아
사망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며 코로나 확진자 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완벽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예상보다 빠른 폭발적 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시스 배럴 투자 중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첫 글에서 강조를 줬었고 그 이후에 주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분석해드릴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재무제표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400억 정도이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업종의 주가가 혹은 실적이 많이 꺾였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브랜드를 힘삼아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오히려 상승했고요. 매출액 괜찮죠? 오히려 상승했죠. 당기순이익도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부터 도드라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브랜드의 선호 현상과 브랜드의 양극화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집에서도 브랜드를 따질 정도로 요즘에는 하이 브랜드가 아니면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을 조합원들이 거부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브랜드의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브랜드의 가치를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양극화, 빈부격차, 부익부 빈입 현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이 브랜드를 추종하는 그런 심리, 문화가 저는 압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투자를 하실 때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브랜드의 힘을 통해서 역시나 성장했고 올해도 당연히 성장하겠죠. 폭발적 소비를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28, 작년에는 33 정도를 ROE를 받았고 영업이익률도 18%가 넘습니다. 의료짐에도 불구하고 18%가 넘는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것은 브랜드 가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년 작년 기준으로 평균 특히나 20, 30대의 그런 소비액이 급증하고 있어요. 20, 30대 소비액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절약을 모토로 삼았어요. 절약을. 근데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생활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꽤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50대, 40대, 60대 분들이 어렸을 때에는 외식이라던가 혹은 뭐 치킨을 사 먹는다거나 중국집을 시켜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었는데 요즘에 20대, 30대, 특히나 10대로 갈수록 외식이라던가 아니면 치킨, 피자, 뭐 족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죠. 그만큼 소비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균 구매 비용도 한 번 구매할 때 30만 원을 구매합니다. 30만 원. 30만 원. 원래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20만 원 언저리였어요. 이게 갑자기 급증한 겁니다. 그만큼 소비에 대한 애착, 소비에 대한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점차 대두되고 있고 특히나 아파트 가격의 상승,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박탈감을 저는 소비를 통해서 덮을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운동용품이라던가 혹은 캠핑용품 아니면 아웃도어 뭐 캐주얼된 그런 의류들 그리고 신발 이런 것들의 소비가 저는 점차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집 안에서만 활동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집 밖으로 나와야겠죠. 제주도만 하더라도 이 렌트카에 대한 예약이라던가 혹은 인기 펜션에 대한 예약률이 이미 6월까지는 다 찼어요. 이번 달까지는 전부 다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여행에 대한 욕구,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뮤지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다 만석이죠. 예약이 다 꽉 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밖으로 나올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얼굴, 그러니까 피부죠. 피부. 클래시스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가 활동, 스포츠 활동, 배럴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의류, 옷을 사야 되는 것이고 신발을 사야겠죠. 특히나 작년에 여행을 못 간 그런 욕구가 점차 하이브랜드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참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커버리라던가 뭐 MLB라던가 아니면 NFL 그리고 네이처
이제 뭐 지오그래픽 이쪽으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쪽으로도 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예,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런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수지 운동화, 뭐 아이유 운동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꽤나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이제 딱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브랜드 가치 그리고 이쪽에 대한 뭐 디자인, 이쪽에 대한 품질, 기능성 이쪽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자연 특화 아니면 다큐 특화이기 때문에 캠핑용품은 당연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네이버 트렌드를 본다거나 구글 트렌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불과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10배가 폭증했어요. 10배가. 이건 데이터로 다 나오는 겁니다. 10배가 폭증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코로나가 점차 끝나가고 종식이 되어가고 백신 접종을 통해서 심리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는 뭐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캠핑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캠핑도 마찬가지고 캐리어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꽤나 좀 메리트가 있겠다. 특히나 시가총액이 440억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최소 550억 이상이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고평가 영역이 아니죠. 네, 그만큼 주가가 최근에 빠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른 거겠죠.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른 것이고 앞으로의 그런 성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진출이 점차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성 혹은 뭐 티몰이라던가 아니면 징동닷컴의 이점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메리트 있게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MZ세대, 뭐 20대 아니면 1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이쪽에 대한 대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런 패션들을 좀 보더라도 디스커버리라던가 아니면 MLB라던가 아니면 지오그래픽 이쪽에 대한 숫자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아웃도어와 그리고 캠핑에 특화된 업체였는데 이제는 MZ 세대를 겨냥해서 패션 업체 그러니까 의류 업종에서도 점차 고삐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무신사 플랫폼 10대와 20대가 이제 즐겨 찾고 있는 무신사 플랫폼에서도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꾸준히 5위 안에 랭크가 되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참고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위 안에도 랭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 10위 안에도 랭크되지 않았는데 5년 안으로 점프한 겁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엄청난 성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더 네이처 홀딩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먼저 필두로 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NFL 미국의 미식축구죠. NFL 그리고 디즈니 그리고 캐리어로 유명한 베라왕이라던가 아니면 상남자 브랜드죠. 지프 이쪽에 대한 라이센스를 따내면서 성장성이 꾸준히 나올 수 있다. 특히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것이 NFL과 디즈니인데 참고로 FNF에는 이제 MLB가 있죠. 그리고 더 네이처 홀딩스에는 NFL이 있는 곳인데 일단 NFL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꽤나 생소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인기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쪽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 점차 뜨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을 좀 분석을 하면서 NFL 브랜드를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서 NFL 영상이 꽤나 좀 인기가 있습니다. 꽤나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고 한국인들도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디즈니는 말할 것도 없죠. 예, 디즈니는 애초에 이 라이센스 계획을 따낼 때부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필하기 위해 이제 라이센스를 따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뭐 호주라던가 아니면 뭐 캐나다 중국 쪽에 상당히 좀 가치가 있는 그런 행보를 이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올해 폭발적 소비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결국 의류주에서도 분명히 수혜가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건데 뭐 FNF도 마찬가지고 더 네이처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이쪽을 필두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소비는
20대, 30대, 그리고 10대 후반 이쪽에서 좀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등산이나 뭐 캠핑 등의 야외 활동은 물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백화점의 매출도 살펴봤는데 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다 살펴봤습니다. 아웃도어의 매출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죠. 그럼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웃도어의 매출이 41%, 64%, 43%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백화점의 브랜드, 그러니까 백화점의 그런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가 없으면 백화점에 입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상위 브랜드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정말 커지고 있다.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그런 충성도라던가 브랜드에 대한 그런 로열티, 문화 이런 것들이 점차 퍼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할 때에도 그 브랜드 가치를 반드시 꼼꼼히 살펴본 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영위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내를 위주로, 한국을 위주로 이런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었다면 이제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던가 뭐 디즈니, NFL을 필두로 캐나다, 유럽,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대만, 홍콩까지 이러한 해외 진출을 상당히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시드니에서도 이미 2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시드니에서도 이미 2개의 매장을 줄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온라인을 필두로 해서 티몰이라던가 아니면 징농닷컴 이쪽에 대한 입점이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보적인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아웃도어와 캠핑 그리고 캐리어 쪽에 이제 굉장히 강점을 보였었다면 이제는 차별화된 그런 세대 마케팅을 통해서 의류주류 그러니까 패션 쪽에서도 꽤나 그런 역량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채널이 확대되고 있어요. 참고로 온라인 채널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가 매출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18%였고요. 그만큼 이 온라인 채널에 대한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서의 그런 판매가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미 더네이처 홀딩스에서 밝혔습니다. 온라인 매출을 극적으로 더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참고로 이런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이쪽에 대한 마케팅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률의 폭이라던가 실적 성장세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자사몰 중심의 온라인 마케팅이라던가 해외 진출이라던가 아니면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대부분의 의류기업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무려 2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9%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8%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그런 브랜드 가치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을 찍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제가 폭발적 소비를 대비해서 클래시스와 배럴을 말씀드렸고 특히 클래시스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분석해드렸고 특히 텔레그램방에서는 뭐 한 달에 30번 정도 제가 이제 클래시스 이제 모음집을 쭉 살펴봤는데 한 30번 정도는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항 라인에 정확하게 저항이 됐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여기서 더 하락을 해주면서 지지라인까지 형성이 된다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